학원책부터 질문 받도록 할게요. 학원책 235쪽부터입니다. 자, 235 질문이요. 236 질문이요. 237 자기 거 다 해주세요. 238 쭉 넘어가서 241 242 243 244 14번이요? 자, 1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방금 풀었던 거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역함수가 사실은 이제 그래프가 한 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특히 얘처럼 식을 주면은 오히려 그나마 나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왜냐면 이 식이 전혀 우리에겐 1도 도움이 안 되거든. 왜냐면 이 식 그래프 보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거 뭐야?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그리고 얘 심지어 허근을 갖고. 그치?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우선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그냥 판단하자고. 최소한 아래로 볼록일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0 넣었을 때는 1을 지날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라고 해. 그걸 fx. 근데 이 fx와 역함수래요. 그럼 역함수면 사실 선생님이 나는 모르고 그냥 해버렸어. 왜냐면 원래대로라면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단 1대1 조건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1대1 조건은 맞아. 왜? 2차 함수는 감소와 증가가 공존하기 때문에 1대1 조건을 만족 못하는데 0보다 큰 쪽을 살리랬으니까 1대1 조건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 그럼 얘가 역함수가 있는 건 확실한데 얘와 역함수의 교점이 있을까요? 그거는 먼저 판단했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랑 y는 x의 교점을 찾아볼게. 그랬더니 x가 사라지고 1이 넘어와서 뭐가 나와? 허근이 나와. 그 말 뜻은 얘는 y는 x랑 안 만나.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그냥 공중에 붕 뜬 fx다 라는 거야. 그럼 gx도 뭐 뻔하겠죠. 당연히 얘가 한 이쯤에서 안 만나고 이렇게 가는 이게 gx이면서 fx의 역함수다 라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를 어디부터? 1부터 2까지래. 그럼 1이 어디냐? 뭐 한 이쯤이라고 해볼게. 잠깐만. 얘 혹시 2 나오려면 1 나와야 되나? 자, 1을 여기라고 해볼게. 됐죠? 자, 그 다음에 2는 이쯤이야. 아, 미안. 1 넣었을 때 그냥 바로 값부터 먼저 구할게. 3이야. 그리고 2를 한번 넣어볼게. 2. 자, 2 넣으면 뭐 나와? 요거 나중에 그릴게, 얘들아. gx죠. 그 이유가 있어. 2를 먼저 넣어볼게. 2를 여기라고 하고. 그럼 2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7 나올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역함수라는 건 1,3 지나던 게 3,1을 지나야 되고 2,7을 지나던 게 7,2를 지나야 돼. 그래서 실질적인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1,3 지나던 게 3,1을 지나야 돼. 여기. 그리고 아까 0 넣었을 때 뭐 나왔냐면 여기가 1이었거든. 0, 0, 1이니까. 그럼 얘는 거꾸로 1,0을 지나야 돼. 그리고 7,3을 지나야 되니까 3 넣었을 때가 한 이쯤이거든. 여기라고 할 수 있겠네. 3 넣었을 때. 근데 이게 7 넣었을 때야. 아, 미안. 2 넣었을 때 7 나왔지. 그럼 여기가 필요 없이 요거랑 7 넣었을 때 2. 그러면 한 요쯤이라고 할까? 여기. 그럼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그래프였다라는 거야. 조금 말은 안 되지만. 요렇게. 자, 선생님.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확실한 gx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부터 2까지 fx랑 파란색 넓이랑 그 다음에 역함수 3부터 7이면 여기야. 요 파란색과 노란색을 파란색과 빨간색 넓이를 찾아달래. 근데 못 찾아요. 왜냐면 얘는 찾을 수 있어요. 얘 파란색은. 근데 얘 못 찾아요. 왜?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거든. 근데 역함수를 구하려면 x랑 y 자리 바꾸면 사실상 얘가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은 x가 나와서 얘를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 접었다 펴봅시다 라는 거야. 그럼 민영아, 얘가 3,1을 지나던 게 접었다 피면 몇 컴마 몇으로 가? 1,3. 7,2 지나던 게 2, 그러면 요 빨간색이 조금 말은 안 돼. 말은 내 그림 믿지 마. 아시다시피 3,1이 1,3으로 가서 여기가 나오는 거.
얘가 일로 가는 거지. 그럼 우리는 결국 얘는 조금 긴 모양의 기역자 넓이를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결국 2 곱하기 7, 14에서 1 곱하기 3, 3을 빼서 얘는 11이라고 답을 찾을 수 있겠네. 그래서 14번의 값을 구하시오. 답은 11.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이게 그래프를 진짜 그리기가 어려워요. 문제마다 자기가 그려도 이게 진짜 저거랑 넓이가 비슷한 게 그릴 수도 없고 사실은. 자, 다음 또 있어요? 없으면 뭐 유형편은 거의 없죠. 91, 92. 그러면 우리 오늘 마지막 속도와 거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 속도와 거리는 사실은 미분 파트부터 해왔어요. 근데 그때도 되게 라이트하게 하고 끝났었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 자, 일단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참 전에 배웠어가지고 우리가 미분 파트에서도 속도 가속도를 했고 적분 파트에서도 속도 가속도를 똑같이 해요. 그리고 당연히 거리도 나오겠죠. 요 세 가지를 다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는 제일 많이 쓰는 단위가 x를 제일 많이 쓰고요. 아니면 대문자 s를 쓸 때도 많아요. 그리고 가속도는 당연히 a를 많이 쓸 거고 속도는 v를 쓰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저번에 그냥 우리 물리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은 알았을 거야. 방향이 있냐 방향이 없냐의 차이란 말이야. 근데 속도는 방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m/s 이렇게 나오면 초당 5m를 움직이는 건 맞지만 속도면에선 뒷방향으로. 근데 이것도 사실 틀린 게 내가 이거를 플러스라고 잡으면 이걸 마이너스인 거고 얘를 플러스 잡으면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문제마다 읽어야 돼. 동쪽을 벌써 플러스라고 잡으면 당연히 서쪽이 마이너스가 될 거고 동쪽을 만약에 마이너스 잡으면 서쪽이 플러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건 문제마다 다른데 어쨌든 반대 방향으로 뭔가 5만큼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건 바로 방향성을 뜻한다라는 게 속도였어요. 그럼 미분 파트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리 x를 바로 뭐 하면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v라고 쓰고 그 다음에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그래서 얘를 a라고 썼다라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적분 파트에 와서 다시 왜 또 속도 가속도를 왜 배우냐? 이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올 거고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가 나올 건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미분할 땐 전혀 문제가 안 생겨. 왜? 그냥 다 차수를 다운시키는 거니까. 근데 가속도, 속도에서 거리로 다시 올릴 때는 적분을 하면 불가피하게 적분상수 C가 붙는다는 거지. 그럼 도대체 저 적분상수 C는 우리에게는 뭔 힌트를 주냐라는 건데 얘들아, 당연히 가속도에는 적분상수가 없었으니까 속도로 올라갔을 때만 적분상수가 있고 속도에는 만약에 적분상수가 없었으면 당연히 적분하면 거리엔 적분상수가 있을 거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적분상수를 볼 때는 속도와 거리에서만 볼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거리와 속도에서 나오는 이 적분상수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지. 당연히 바로 적분상수를 우리 구하라고 하면 앞에 인테그랄 할 때 우리가 대부분 잘 봐. 어떤 fx가 이렇게 있었어. 3분의 4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라는 말이 있었어, fx가. 근데 우리가 얘를 적분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원시함수 대문자 fx를 쓸 거고 3분의 4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적분상수 c를 썼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이 적분상수 c를 찾으려고 하면 결국 x에다가 뭐를 넣었을 때지? 0을 넣었을 때거든. 물론 F1은 몇이다, F5는 몇이다 이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분상수를 찾으려고 하면 대부분 F0을 찾아서 대부분 적분상수를 찾았다 이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이 속도, 가속도, 이 거리에서는 이 X가 의미하는 게 뭐지? 다 타임, T로 나올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잠깐 이 단원 속도 가속도 문제를 바꿔보면 이렇게 식이 똑같이 나올 거야. 4x제곱 마이너스 4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7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시간에 따른 위치가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속도라고 할게. 이걸 속도.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시간에 따른 자동차의 속도가 요런 변화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라는 거야. 근데 너 그럼 거리 구해봐. 그럼 너네들 이걸 적분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원시함수 대문자 ft를 찾겠지. 그럼 여기다 정확하게 t만 쓴 걸 나올 거야. 2분의 5t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적분상수 c. 선생님, 그러면 저기서 적분상수를 찾으려고 하면 저는 위의식 함수에서는 x에다 0 넣었으면 여기다가는 t 대신에 0을 넣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얘들아, t 대신에 0을 넣는다? 시간이 0이다?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값을 의미해? 바로 처음이라는 거지. 처음. 즉 움직이기 전. 그래서 즉 만약에 얘가 속도인데 얘를 적분해서 x로 해서 그 t에다가 0을 넣었다는 건 바로 처음 위치를 뜻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거야. 왜? 너 0초에 어디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위치니까. 그래서 나 수직선 1에서 출발했어.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1 나온다는 뜻이고, 나 원점에서 출발했는데 그럼 나 0 넣었을 때 원점에서 출발했어. 그래서 적분상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아까 처음에 적분상수는 거리 아니면 속도에서만 볼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진짜 거리의 적분상수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내가 가속도를 알려줄 수도 있어. 가속도가 ft가 5야 라고 줬어. 그럼 여러분들은 속도를 구할 거야. 그럼 적분하면 대문자 ft 속도는 5t 플러스 적분상수가 나왔을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서도 적분상수를 찾기 위해서 t에다가 0을 넣을 건데, 그럼 f0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너 처음에 얼마로 달리고 있어? 나 C로 달리고 있어 라는 거야. 그럼 그 차가 멈춰 있다가 출발한 거면 당연히 처음 속도가 0이니까 0이 나올 거고, 이미 얘가 저기서부터 쭉 달려오고 있었어. 얘가 벌써 저기서부터 5m/s로 달려오고 있었으면 나 처음 속도는 5야 라고 해서 적분상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적분상수 힌트는 절대 문제에서 0일 때 몇, 0일 때 몇 이렇게 주지 않아요. 그냥 문장에 녹아 있어요. 예를 들면 물체를 20m에서 던졌을 때 속도가 이렇게 시작해. 처음 물체를 건물 20m 높이에서 던졌을 때 속도는 하고 그냥 시작해요. 시기. 그럼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돼?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인데 위치가 바로 여러분들은 적분상수가 붙어서 나올 거다라는 거야. 근데 처음 물체를 이미 얘는 20m에서 던졌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처음에 던졌을 때의 위치가 곧 적분상수를 뜻할 거고, 이 적분상수가 내가 곧 지면으로부터 20m 떨어진 건물 위에서 던졌으니까 적분상수가 20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면 선생님, 이 적분상수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처음 위치만 알면 식이 완성이 되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대부분 이 식 갖다가 바로 뭘 구하겠어? 언제 얘가 최고 높이에 도달해? 언제 얘가 지면에 떨어져? 얘가 지면에 떨어졌을 때의 속도 좀 구해줘. 가속도 구해줘. 물건을 던졌다면 얘가 던진 후로부터 떨어질 때까지 총 이동한 거리도 다 구해줘 라고 이제 이 식 갖다가 이 거리들을 구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물리 배우는 사람도 혹시 이거 배웠나요? 물리 배웠어? 이게 통합과학에 나와 아니면 물리에 나와? 물리에 나와요? 그럼 물리를 배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이해도는 있겠지. 근데 난 궁금한 게 혹시 물리 시간에도 그럼 적분을 해요? 그건 안 하고 그냥 위치식 던져주면 그냥 그거 갖다만 문제 풀고 그거에 따른 속도를 구하진 않아? 그래. 그럼 이게 도움 되겠네. 물리 시간에. 물리 시간에 만약에 속도식만 줘놓고 위치를 구하시오 하면은 원래대로라면은 그 식을 x 값을 대입 이렇게 아니야? 안 하나? 그래프를 던져줘? 그러면 우리는 식을 찾아서 풀어도 되네?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분 파트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 그냥 이것만 알면 돼. 거리 미분해, 속도요. 속도 미분해, 가속도요. 끝! 단지 뭐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면 되냐면, 문제 유형만 기억하면 돼. 문제 유형에 뭐 있었냐면, 그거 기억나나? 앞으로 걸어가다가 운동 방향을 처음으로 바꿀 때의 시간, 가속도, 위치 구하란 문제가 있었어. 그럼 얘들아,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말하면 요 학교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제가 지금 생각나는 바로는 3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운동 방향 바꾼다라는 거. 운동 방향 변경. 두 번째는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 그리고 세 번째는 물체를 수직으로 던졌을 때, 수직으로 던진 물건. 사실 요거 말고 사실 네 번째도 있긴데 이게 네 번째가 난이도가 최상이에요. 이게 사실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이건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도 나왔을 때 물리를 전공 안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물리를 전공하진 않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4번이 좀 많이 어려워요. 뭐냐면 가끔 원 위에 두 명이 뛰어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몇 초 동안 만나는 횟수 구하시오. 아니면 얘랑 얘가 반대 방향으로 뜁니다. 그랬을 때 뭐 300초 동안 얘네 둘이 만난 횟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 근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뛰면 사실 난이도가 하예요. 신기하지? 이게 반대 방향으로 뛰면 난이도가 하고 같은 방향으로 뛰면 난이도가 상이에요. 신기하게. 이게 왜 반대 방향은 난이도가 하냐면 얘들아 잘 봐. 얘가 겁나 빨라서 얘는 똑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왔고 얘는 같은 시간 동안 여기 와서 만났어. 근데 내가 물어볼게. 이게 반대 방향으로 뛰면 장점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A가 뛴 거랑 B가 뛴 걸 더하면 몇 바퀴가 나와? 한 바퀴가 나와. 무조건. 그래서 사실 반대 방향으로 뛰면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너 얼만큼 달렸어? 거속시 또는 저 공식 갖다가 거리 구하고 너 얼만큼 달렸어? 똑같은 거리 구해서 더한 게 n파이 나오면 돼요. 2n파이. 왜? 걔가 결국에 계속 한 바퀴, 두 바퀴 만난다는 건 계속 한 바퀴를 만족하면서 돌 거거든. 그래서 얘가 솔직히 반대 방향으로 뛰면 쉬운데 이게 같은 방향으로 뛰면 추월을 해버려요. 추월을 해버리는데 얘는 한 바퀴도 안 돌았는데 추월해서 한 바퀴를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좀 요 파트가 좀 더 실력이 쌓이고 물리도 좀 많이 배우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건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와요. 얘가 가장 쉽죠. 운동 방향 바꾼대.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불렀어. 그럼 내가 바로 턴해서 얘한테 간 것 같지만 사실은 느린 화면으로 보면 가다가 멈췄다가 돌아서 간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결국엔 내가 운동 방향을 변경하려면 결국 멈춰야 되지 않냐. 결국 속도가 0 돼야 되지 않냐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걸어가다가 누군가 날 불러서 멈췄어. 근데 아니래. 그래서 난 그냥 갔어. 그 운동 방향을 안 바꾼 거거든. 그러면 무조건 속도가 0 됐다고 해서 운동 방향을 바꾼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에 당연히 멈추겠지만 멈추기 전과 멈추고 다시 그 이후에 나의 뭐가 바로 방향, 속도의 뭐가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거 사실 두 글자로 말해봐. 저 속도가 0이고 속도의 부호가 앞과 뒤에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사실 우리 앞에서 배운 함수의 그래프에서 두 글자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해석하는 방법만 다른 것뿐인 거지. 뭘까? 두 글자. 극값이에요. 우리 극값,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불렀던 거 있죠. 우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잘 봐봐. 이건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갔다 쳐볼게.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얘는 극값으로 인정을 받아요. 얘도요. 근데 얘는 인정을 못 받아요. 왜? 잘 봐. 얘가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 돼요. 플러스이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가 돼요. 선생님,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걸 속도가 0 됐다라고 하면 속도가 앞으로 가다가요 천천히 멈췄어요. 그 다음 뒤로 달려요 라는 거야. 근데 얘는 사실상 멈추기도 했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는 운동 방향을 바꿨어 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극대값이라고 해도 되겠지. 내려가다가 0 됐다가 다시 플러스 됐어요. 그럼 얘는 극소값이고 속도 가속도에서는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갔고 멈췄으니까 얘는 운동 방향 바꿨어 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올라가다가요 0 됐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극값으로 인정을 안 했고 속도 가속도에도 가다가요 멈췄는데 다시 그 방향대로 갔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고 안 말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값의 개념이 속도 가속도에서 운동 방향 바꿀 때랑 똑같은 개념이다. 그럼 결국에는 얘들아,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결국 속도를 봐야 되니까 아마 운동 방향 바꾼다의 문제는 위치식으로 나올 거야.
문제가. 왜? 위치식을 던져줘야 여러분들은 미분에서 속도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속도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운동 방향 바꾼다도 알 거고, 위치식 그래프를 그렸다면 기울기 갖다가 속도를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운동 방향 바꾼다. 대부분 위치식을 먼저 준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야. 열차가 달리다가 앞에 장애물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어. 빵 하고 바로 멈추진 않겠지. 쭉 밀려나다가 순간적으로 마지막에는 꽝 하고 멈출 거야. 그러면 달릴 때까지 달린 거리, 멈출 때까지 달린 거리 또는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결국엔 정지한다라는 것은 결국 속도가 0 된다라는 것만 판단하면 되겠지. 선생님, 그러면 얘는 앞뒤 전후 사정을 안 봐도 됩니까? 왜 안 봐도 되겠어? 열차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갈 일은 없거든. 일단 앞으로 달려서 목적지까지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는 그냥 속도가 0 될 때만 찾으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결론적으로는 이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는 문제에서 뭘 많이 주냐? VT식을 많이 줘요. VT.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XT를 먼저 주고 얘는 VT를 먼저 줘요. 선생님, 그럼 난이도 하 아닙니까? VT라는 건 속도가 0 될 때면 얘가 는 0 될 때 찾는 건데 왜 이렇게 난이도를 쉽게 줘요? 그게 아니지. 여기서 거리를 구하라고 해. 시간은 별로 안 줘. 시간은 그냥 대충 애들 다 알아. 그럼 왜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선생님 왜 이 문제는 VT를 줍니까? 라면 VT를 뭐 해야지 거리가 나와? 적분해야 되니까. 그럼 적분하면 선생님 뭐 어렵습니까? 이 식을 그냥 멈출 때까지 달린 거리가 시간이 5초가 나오면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VT, DT 구하면 답 아닌가요? 라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열차가 멈춰 있다가 출발했다가 멈추나요? 그럴 일 없죠? 저기서부터 달려오고 있어요. 달려오고 있다가 장애물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고 멈출 때까지 달린 거리다 보니까 초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저기서부터 이미 달려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 VT를 줄 때 이 뒤에 적분상수가 붙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적분상수가 아니라 그냥 이 뒤에 플러스 미지수가 하나 붙어 있을 거야. 선생님, VT가 만약에 4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K래요. 근데 얘를 적분하면 얘도 미지수고 적분상수도 미지수인데 얘 어떻게 구해요? 내가 말했잖아. 열차는 멈춰 있다가 달리다가 멈추는 경우는 없어. 저기부터 이미 달려오고 있었거든. 그래서 아마 이 K는 문제를 읽으면 처음에 얼마로 달려왔는지를 알려줄 테니까 T에다 0 넣었을 때 초기 속도 값을 넣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여기하고 쉬는 시간 줄게. 수직으로 던진 물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물건을 바닥에서 던진 경우는 없잖아. 물건을 들고 누가 바닥에서 이렇게 던져요. 대부분 자기로부터 위치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던지다 보니까 이미 초기 높이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도 또한 위치식을 줬어, 문제에서. 위치식을 주면 아마 여기도 미지수가 맨 끝에 붙어서 나올 거야. 그럼 얘는 뭐다? 너 처음 몇 미터에서 물건 던졌어? 라고 힌트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 뒤에가 이미 건물 높이랑 똑같게 거의 다 대부분 설정이 돼 있을 거야. 50m 건물에서 여기 50일 거야. 20m 높이에서 여기 20m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왜 문제용이 두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위치가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첫 번째 최고 높이 찾으라고 하겠죠. 얘 물건을 던졌을 때 최고 높이까지는 얼마나 걸려?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이 있을 때 얘 최대 높이 찍고 떨어졌어. 이 떨어질 때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나와요. 저는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학교 시험에서. 얘는 잘 안 내요. 왜 얘는 잘 안 내냐면 결국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얘들아, 물건이 왜 떨어져요? 물건을 왜 던지면 왜 떨어지죠? 그냥 무거워서요? 아니죠. 뭐가 있어요, 지구는?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 때문에 모든 물건은 떨어지는데 중력이 발생하려면 결국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라는 건 뭐가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올라가다가 중력 때문에 똑같을 때 멈췄다가 다시 중력이 강하니까 밑으로 밀어서 물건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최고 높이 도달했다라는 건 속도가 0 된다는 거지. 선생님, 그럼 저 궁금한 게 얘랑 같은 개념 아니에요? 운동 방향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물건이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같은 개념 아닙니까? 라는 거지. 맞긴 맞는데 그나마 얘가 쉬운 이유가 뭐겠어? 얘는 앞뒤 사정을 좀 봐야 돼요. 얘는 0 됐어.
근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야. 이걸 또 봐가지고 얘가 운동 방향 바꿨다 안 바꿨다를 해야 되지만 지구에서는 던졌어, 최고 높이에서 멈췄어. 그래서 다시 올라갈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일단은 최고 높이 도달이라는 건 속도가 0 되기만 해도 앞뒤 부호는 알아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를 테니까 그냥 속도가 0 될 때만 찾으면 돼. 자, 그러면 왜 얘가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계산할 거야? 물건 던졌어, 최고 높이 찍었어, 바닥에 떨어졌어. 이 거리를 찾으라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를 플러스라고 잡으면 얘 마이너스가 나와. 왜? 운동 방향이 반대니까. 그럼 자칫 잘못하다가 손이 물건을 던졌는데요. 올라갈 때까지가 3초, 떨어질 때까지 2초 걸렸어요. 이 물건은 총 5초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라고 하면 자칫 잘못해서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VTDT를 구한다 이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0초부터 5초까지 얼만큼 움직였어를 찾는 건데 정적분의 단점을 그대로 이용해 버렸어. 왜? 너 0초부터 5초인데 0초부터 3초까지는 플러스일 거고 3초부터 5초까지는 마이너스인데 너 큰일 났어. 그거를 그냥 계산해 버린 거야. 위로 10m 올라갔고 아래로 30m 내려왔는데 10 빼기 30에서 마이너스 20m라고 답을 말해버리는 거지. 오히려 이동거리를. 그게 아니라 위로 10m 올라갔고 아래로 30m 떨어졌으면 10 빼기 30이 돼서 40m가 움직였어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0초부터 5초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얘는 결론적으로는 정적분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서 0초부터 3초까지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VTDT야. 하지만 3초부터 5초까지는 너 음수 나와. 그래서 속도에 항상 절대값을 붙이든 너 마이너스 붙여서 이동거리 구해야 돼 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수직으로 던진 물건은 최고 높이 도달보다는 최고 높이 찍고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의 이동거리 구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돼요. 좀 너무 물리 시간 같지 않냐? 근데 내가 원래 과학 선생님이었잖아. 그래서 난 여기 가르칠 때가 제일 재밌어. 근데 원래 과학 선생님이에요. 나 과학 가르치다 수학으로 전향한 거라서 여기 가르칠 때가 제일 재밌어. 자, 쉽시다. 그러면 과학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아니, 과학